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무쟁점 법안 110여 개를 처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남아있고요. 선거구 획정 역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 갈 길이 멉니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임시국회와 향후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파리 테러 이후에 프랑스 시민들은 포용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선거 결과는 극우 정당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현지 연결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네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끝났는데요. 하지만 네. 이 쟁점 법안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자, 어떤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한가요? 우선 발의된 지 3년이 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네. 그리고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하는 법들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 방지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 인권법도 처리가 약속됐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이것이 소위 중점 법안입니다. 네, 자 110여 개 처리됐지만 아직도 핵심 쟁점 법안 남아 있는데요. 자, 여당 네. 상임위 간사들이 다 같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이 법안 네, 처리를 촉구한 그런 목소리죠. 네. 지난 12월 2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위에 말씀드렸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네. 막상 해당 상임위 단계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테러 방지법 같은 것은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을 해서 네. 이 테러 방지를 위한 기구를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기로 네. 양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내용상의 이제 차이점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제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처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상임위 간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중순에 도달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2월부터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적으로 좀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 3년이 넘도록 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야당을 소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예산안이었는데 네. 그 예산안을 지난 12월 2일 법정 시한에서 물론 48분은 넘겼습니다만 네. 12월 3일 자정이 조금 넘어서 처리하면서 더 이상 야당에게 협조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만한 수단이 없어지면서 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시간이 촉박해서라기보다는 진작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됐어야 되는데 노동개혁 5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아예 상정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자, 이 야당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해왔다라는 말씀도 좀 전에 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그런데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처리를 대통령의 요구에 밀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고 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요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또 치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수행하려는 생각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꼭 이런 법안들을 좀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는 것인데 그게 뭐 대통령의 요구라기보다는 새누리당도 또 여당에서도 그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것이 뭐 반드시 대통령의 요구에 밀려서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인정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요구와 압박이라고 야당이 느끼지 말고 국민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촉구를 하셨는데요. 예. 자, 또 이 다른 사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요.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 좀 하루빨리 보완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동의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뭐 작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그러셨죠. 바로 그 국회 등원 선서를 하고 나서 소감을 밝히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일성으로요. 이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는 참 이름은 좋습니다. 선진화법.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결이에요. 그러니까 40%만 갖고 있으면 의석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 반민주적인 법률이다. 크게 문제가 있는 법률이고 반드시 19대를 마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는 개정을 해야 되고 적어도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라도 바꿔서 20대 국회는 지금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 선진화법 이름만 멋있지 반민주적인 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네. 이게 내년 5월까지 개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국회에 큰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이미 법적 시한 넘겼고요.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9일까지 지난 9일까지 여야가 답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 시간도 지나갔고요. 다음 주면 이 예비 후보 등록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야 대표가 주말에 만나면 이 획정안 이번에는 꼭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사실은 당장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거구 획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인 12일 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자꾸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에 합의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만나서는 좀 야당의 입장이 바뀌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또 생각하시는 게 전부 틀리거든요. 그리고 두 분 간에 지금 당 내분으로 인해서 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12일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 야당의 입장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에게 달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12일에 과연 어떤 좀 이 접점이 나올지 이제 이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도요. 만약에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여야 모두 함께 이 비판이 클 것 같은데 여야가 만나서 뚜렷한 합의도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회동이 계속 또 취소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좀 정치 신인들은 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알릴 기회를 갖는 것인데요. 지금 12월 15일부터 예비 후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무효화가 되거든요. 선거구 지금의 선거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야당이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와 관련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 연방제 국가에서만 지금 하는 제도고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지금 뭐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줘야 선거구 획정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참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바라건대 12일은 좀 태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야만 정치 신인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제대로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임시국회 시작됐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임시국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의원님 어떤 묘수가 좀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임시국회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의사 일정에는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거부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임시국회의 각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네. 지금 상정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지금 임시국회마저 흘려보내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위험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네. 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네, 의원님 야당 입장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동개혁 이 5개 법안 노동계약이다 또는 뭐 이것을 같이 받으려면 재벌개혁법도 함께 발의해야 한다 하는 입장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는 있습니다만 해석 차이가 굉장히 큰데 네. 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요. 네. 거의 대부분 근로자에게 다 유리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이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안정법하고 중장년 일자리법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든지 네. 아니면 2년마다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비정규직에게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서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노동계약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얼마 전에 TV 토론에 나가서 막상 야당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님과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네. 이게 좀 시간을 길게 두고 토론을 벌이면 야당 의원들이 반박을 못해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근데 네. 그냥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노동계약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난 12월 2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도 명백하게 정기국회 때까지는 시간이 모자라서 처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 알겠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